안녕하십니까. 카페인유 대표 애니어 킴입니다. 오늘은 돈과 관련된 유형별 특징들을 살펴보고 있는 마지막 시간 구유형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구유형의 그 돈에 대한 신념, 그것은 무엇일까요? 일단 구유형의 특징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도도하게 흐르는 강물같이 주변과 잘 어우러져서, 그래서 끊임없이 인내하고 참으면서 주변의 환경과 잘 어울려지려고 하는 그러한 성격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라고 하는 것은 흘러다니는 에너지일 뿐, 그것이 나하고 큰 관련사항을 가지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이런 이제 상황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없어서 고통을 당했다. 구유형과 상담을 해보면 그것이 어렸을 때 내가 경제적으로 좀 힘들어서 고생을 많이 해서 부모를 원망한다든가, 아니면 그때 그거 없었고 내가 그걸 못 해가지고 한이 된다든가, 그런 말이 거의 없어요. 그냥 주어진 대로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큰 틀에서 그 안에서 자신의 평화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9번 유형의 돈에 대한 신념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은 이제 어떤 태도로 나타날까요? 돈에 대해서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죠. 그리고 있는 생활을 그대로 받아들이죠. 돈을 더 벌려는 것은 더 벌려고 하는 시도를 하거나, 있는 것을 그냥 또 바꿔보려고 하거나, 이런 좀 변화에 둔감한 구유형의 특징이 돈에 대한 태도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평가받기를, 저 사람 참 돈 욕심 없다, 호인이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죠. 근데 세상이 사납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9번 유형의 특징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용을 당할 수도 있죠. 돈에 대해서 욕심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적절하게 임금을 100만 원을 줘야 되는데 50만 원만 준다든지, 그래도 별로 불평을 안 하니까. 하지만 겉으로 안 한다고 속으로도 안 하는 것은 아니죠. 그게 이제 일정 부분의 어떤 에너지가 이제 쌓이게 되고 모이게 되면 다른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구유형의 돈에 대한 태도는 그냥 있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부분에, 돈에 대한 부분에 그렇게 크게 집착을 하지 않고, 호인이라는 이야기 들으면서 욕심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살아가는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행동으로 나타나는 신념의 부분은 내 지갑에 지금 확실하게 뭔가 들어있는지에 대한 생각이 안 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계부를 쓴다든지 통장 관리를 한다든지 돈과 관련돼서 어떤 것들을 이제 확인해보고 점검해보고, 지금 현재 어떻게 있나 이런 걸 자꾸만 잊어버려요. 그리고 잘 기억이 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일부러 기억해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사회생활을 하면서 9번 유형도 가계부를 쓴다든지 기타 등등 기록을 뒤져본다든지 관리를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유쾌하지가 않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힘이 듭니다. 힘이 든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하다가 그 다음에는 중단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귀차니즘에 빠질 수가 있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것은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구유형들에게 있어서는 신념은 신념대로 가지고 있으되 환경에 적응하거나 변화하는 것을 두려워하지를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숙제를 이제 안겨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9번 유형의 돈을 버는 스타일은 어떨까요? 9번 유형들이 이제 현상 유지를 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요. 변화는 모두 다 갈등을 동반하기 때문에 갈등을 회피하다 보니까 역시 변화도 회피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구유형이 수입에 대해서 특별한 불만이 없습니다. 자기하고 똑같은 학교를 나와서 자기하고 비슷한 캐리어를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보다 내가 연봉이 작다고 해서 그렇게 크게 그것을 문제시 삼거나, 아니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그것을 또 바꾸려고 애를 쓰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현상 유지, 그리고 지금 있는 일에 특별한 불만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형편이 내가 버는 수입에 의해서 특별히 바뀌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안 합니다. 안 드는 거죠. 그런 생각이. 내가 뭐 어떻게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으면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어떻게 변화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이제 약한 거죠. 네, 그런 생각을 뾰족하게 해가지고 드러낼 필요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또 괜히 부작용이 날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평화에 대해서 위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잘 안 하려고 합니다. 때문에 돈을 버는 게 특별하지 않기 때문에 손해를 자초하는 그러한 경향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환경이 너무나도 많이 바뀌게 되다 보니까 너무 빠르게 나갔던 사람에 비해서 차라리 천천히 나갔기 때문에 덕을 보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장님 문고리 잡는다든지 아니면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쥐를 잡았다든지 그런 경우가 제 9번 유형한테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주의 삶을 살면서 돈에 대한 관심도 있고 욕심도 있고 다 있어요. 그렇지만 더 벌어서 부자가 내가 돼야지 더 행복하겠다. 이런 생각이 약하죠. 또 그렇기 때문에 나타나는 태도가 나한테 돈이 필요하다면 생기지 않겠는가 이런 막연한 기대 이런 것을 이제 하게 되는 태도를 취합니다. 옆에서 다른 사람들이 배우자나 뭐 이런 사람들이 보면 그런 것을 답답해하죠. 그런데 본인은 정작 답답하지 않습니다. 필요하면 생기지. 뭐 자식이 많아도 자기가 먹을 것은 가지고 태어난다고 하는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악착같이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모으고 모아서 뭐 해야 되겠다. 그게 약하죠. 네, 그러니까 그제 그런 것들이 필요할 때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돈을 모을 수 있는 가능성은 조금씩 줄어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돈을 이제 버는 것에 대해도 그렇게 악착같지 않지만 돈을 쓰는 데 있어서도 역시 악착같지가 않죠. 그러니까 뭐 많은 돈을 버는 것도 아니지만 돈을 많이 잘 쓰는 편도 이제 아닙니다. 자, 이 버는 스타일에 대한 종착점, 행동은 이제 이런 내용들 때문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먼저 뭐냐면 지금 내가 돈이 없어서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변화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잘 안 돼요. 그냥 생각으로는 걱정도 많이 하고 있고, 돈이 필요하고 돈을 잘 벌고 싶다. 이런 생각도 있는데, 그것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이 쉽지가 않다. 이따가 이제 투자하는 스타일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것들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생각으로는 해요. 그런데 9번 유형이 돈에 대해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모든 것들에 대해서도 역시 그렇게 관여를 안 하려고 하고 움직여지지를 않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답답함을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돈에 대해서 태평하다라는 소리를 많이 듣고 저렇게 살면 어떻게 가난을 면할 수가 있겠는가? 남들 다 하는 투자 방식도 안 하고 이제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 있는 것이 그것이 도움이 안 된다.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듣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9번 유형은 이런 이제 버는 스타일에 대해서 좀 적극성을 갖고 9번 유형의 성장 지점이 3번 유형의 효율성 아니겠습니까? 이 효율성에 대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9번 유형은 한번 또 옮기면 서서히 천천히 끝까지 실망하지 않고 권태 느끼지 않고 갈 수가 있는 또 좋은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개발하는 것이 또 숙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수입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어렵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진짜 과연 어려운 것인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행동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역시 개발의 영역에 들어간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 9번 유형은 돈을 잘 못 벌 것 같아요. 근데 현실에서는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사람이 좋고 그리고 능력이 있고 그리고 전문적인 실력이 따라주게 되면 좋은 쪽에
뽑혀 다닐 수가 있고요. 그리고 주변과 잘 어우러지기 때문에 이런 기능을 선호하고 좋아하고 그런 사람을 잘 만나면 예상외로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번 유형한테는 이제 멘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구유형에 숨겨져 있는 가치, 이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진 리더를 만나는 것이 꼭 필요하겠죠. 구유형은 그냥 흘러가는 물이고 있는 대로 살기 때문에 제가 그래요. 그냥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컵으로 예를 들면 동그란 컵에 담기면 동그래지고 삼각형 컵에 담기면 또 삼각형 모양이 되고 자기 모양이 바뀌어요. 그러나 그 어느 것으로 되든지 간에 그는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제 능력을 본인은 끄집어내야 되고 또 리더는 끄집어내 줘야 되고 부모는 자식의 잠재 능력을 개발시켜 줘야 되고 이제 그런 관계성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주제인 돈을 쓰는 스타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쓸 때 뭐 특별한 계획이 없어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형편되는 대로 상황 되는 대로 이제 쓰기 때문에 쓰는 데 대한 어떤 일정한 뭐 경계라든지 규율이라든지 지침이라든지 그런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회가 이렇게 많이 급작스럽게 자본주의화 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페르소나를 써요. 9번 유형이 다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살면 안 되니까 페르소나를 쓰고 나름대로 자기 방식으로 잘하는 9번 유형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면 깊숙한 곳에는 그런 특별한 계획을 갖는 것이 여기 좀 불편하지요. 그래서 파트너가 있으면 파트너가 해주기를 바라고 그리고 해주는 대로 따라가고 이렇게 이제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런 태도는 이제 갈등을 일으키기 싫어서 쓰는 돈이 많아요. 자기가 무엇을 개발한다든지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다든지 내 욕구가 이렇다든지 이런 부분에 돈이 써야 되는데 사실은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 부분에 이제 돈을 많이 쓰는 거죠. 갈등이 두려우니까요. 갈등을 회피하니까요. 그런데 이 세상에 갈등 없는 세상은 없습니다. 죽으면 갈등이 없어져요. 죽으면.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에는 늘 갈등이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갈등을 이제 극복하는 게 필요하고 갈등을 이기는 데 돈을 쓰는 것이 또 필요한 전략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행동을 나타나냐면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씁니다. 그냥. 참 편리하죠.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씁니다. 그리고 뭐 내가 뭘 어떻게 써야 되겠다는 것보다도 이제 백화점 같은 데 쇼핑을 가지 않습니까? 이제 그럼 비로소 이제 사고 싶은 게 생각나요. 그러니까 가야지 쓸 어떤 그 소비가 생각나는 것이지 내가 이것을 소비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가서 사는 것은 조금 적지요. 좀 분포를 얘기하자면 가서 보고 사는 게 많죠. 어떤 면에서 보면 7번 유형처럼 즉흥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뭐 2중, 3중으로 지출을 할 수도 있고 사놓고 쓰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합리적인 소비가 잘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벌 때도 3번 유형의 효율성, 쓸 때도 3번 유형의 효율성을 따라가는 것이 필요하겠죠. 앞뒤가 다 터져 있어요. 들어오는 것도 터져 있고 나가는 것도 터져 있고 이렇게 흘려 보내요. 사실상 인간답게 살아간다고나 할까요? 인간답게 사는 가장 좋은 부분이에요. 그런데 약육강식의 사회가 되고 가진 자가 더 많이 가지게 되는 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9번 유형도 잠만 자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죠. 쓸 때도 합리적 기준을 세워서 쓰고 벌 때도 효율성을 잘 관리하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통 이제 그 9번 유형의 상징동물로 코끼리를 얘기하거든요. 코끼리가 참 걸음걸이 한 걸음 한 걸음이 힘이 들죠. 그렇지만 꾸준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개발 이런 것이 절실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투자 스타일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투자 스타일에 대한 먼저 이제 흐르는 과정을 보면 돈에 대한 관심은 당연히 많죠.
근데 투자에 대해서 아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뭐 투자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그 잘 될 것인가 그런 뭐 확신도 없고요. 그리고 하지 않아서 또 하지 않으면서도 또 다른 사람의 말을 그렇게 많이 잘 듣는 스타일도 아닙니다.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투자하는데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이제 집은 있어야 되니까 집을 투자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다음에 주변 사람들이 자꾸 보험 팔러 오잖아요. 그리고 거절을 못해서 또 보험도 듭니다. 보험도 2중, 3중으로 들 가능성이 있어요. 보험 다이어트도 조금 이제 필요한 부분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한국의 부동산 같은 경우는 오르기만 했잖아요. IMF 때 한 번만 떨어지고 단군 이래 계속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은 있어야 되고 뭐 그리고 여러 가지 제도는 또 있어서 이제 뭐 청약저축을 들었다든지 뭐 예금을 했다든지 그런 게 있어서 이제 그런 거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는 건 사는데 이제 팔 때가 문제죠. 팔 때 좀 힘들어요. 이거 파는 게 잘하는지 못하는지 또 이것이 팔아가지고 어떤 또 다른 대안이 있는 점지 그런 게 귀찮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래서 의외의 대박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부동산을 잘 사가지고 부자가 된 구본형이 많습니다. 근데 그거는 정말 요리조리 따져가지고 무슨 개발 계획 같은 거를 알아가지고 검토해서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산 거예요. 살려고. 그런데 파는 게 힘이 들어요. 그래서 그대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오른 거예요. 재밌죠? 구본유 형이 그게 뭐냐면 그냥 놔두는 스타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근데 한국은 참 부동산은 놔둬야지만 부자가 되는 거죠. 샀다 팔았다 하는 사람 다 후회하죠. 근데 부분 중에서 일부는 이렇게 그냥 놔두느라고 부자가 되는 그런 투자 스타일. 사실은 투자 스타일이 아닌데 투자 스타일처럼 되어버린 그런 경우를 이제 많이 봅니다. 투자는 악착같이 버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낸다는 소리를 많이 해요. 그리고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이게 뭐 운기, 뭐 운이 이제 90%를 차지한다. 그것은 이제 하늘이 냈다. 자연스럽게 불어나는 걸 원하지 뭔가 이리저리 찔러보고 뭐 재보고 이제 그런 거엔 재주가 별로 없어요. 그냥 막연하게 어떻게 되겠지라고 그냥 돈을 그냥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뭐 투자를 해갖고 그 투자 상품을 그래도 가지고 있든지 그런 태도를 많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한번 투자했으면 여간해서는 그것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두죠. 뭐 이런 얘기 우리 듣잖아요. 삼성전자를 샀어요. 삼성전자를 사갖고 그냥 내버려 뒀어요. 뭐 그랬더니 대박. 스타벅스 주식을 사거나 아마존 주식을 샀어요. 그거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한번 해보라고 자꾸 권유를 해서 거절하지 못해서 이제 그거를 해놨는데 그러고 나서 한 10년, 5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뭐 50배가 불고 100배가 불어났다. 뭐 이런 거. 이런 거 이제 구분이 많이 하는 거죠. 묻어놓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투자 스타일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삭 빠르게 사는 사람보다 이렇게 우직한 9번이 오히려 돈을 더 잘 벌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의도는 안 한 거예요. 뭐 9번 유형이 그렇게 하고 묻어두리라 뭐 이렇게 결심하고 한 것도 아니니까요. 그런 부분에서는 참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테크에 대해서 일단 복잡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런 걸 이제 따져보고 자기가 마음에 확신이 와야지 이제 움직일 수 있는데 그 과정 자체가 힘드니까. 그래서 그냥 관두든지 아니면 하면 그거 꼭 자기에게 절실하게 필요하면 그거를 정말 다 알아야 되기 위해서 공부를 정말 짜증나게 많이 합니다. 그리고 좀 다른 사람처럼 이렇게 순간순간 번뜩이는 기재가 있다든지 뭐 아이디어가 뭐 바짝바짝 솟아난다든지 그런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오래 묵히죠. 오래 묵힌 만큼 또 오래 가요. 그리고 당장의 이익보다는 멀리 보고 한번 투자하면 별 걱정 없이 지내서 이건 투자하는데 다른 사람이 다 부러워할 수 있는 마음이에요. 장기 투자라고 하잖아요. 샀다 팔았다 하면 결국 나중에 남는 건 별로 없는데 개고생만 많이 한 거예요. 그런데 8번, 9번 유형은 이제 그런 쪽에서는 본의 아니게 탁월해진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9번 유형이 사전에 투자할 때 좀 민감해질 필요가 있고
그리고 변화를 좀 예측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제 멘토가 굉장히 중요한데, 멘토도 다 각각 다르니까 구유형이 또 그렇다고 해서 아무 얘기나 듣지도 않고 똥꼬집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마음이 이제 동해야, 마음이 움직여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 과정을 잘 이제 진행을 해봐 가야 합니다. 자, 9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머니 애니어그램에 대해서 생각했는데요. 상황과 여건, 그리고 주변의 멘토의 여부, 배우자의 역할,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져서 나타나는 것이 돈에 대한 가치거든요. 그래서 9번 유형이라고 해도 일반적으로 다 그렇다는 아니고 대략적인 큰 틀 안에서 이런 신념과 버는 스타일, 쓰는 스타일, 투자 스타일이 이렇다. 애니어그램을 이해하는 데 도움도 되고 구유형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구유형은 자신을 발전시키는 데도 도움이 되고 이런 좋은 기능을 살리고 좀 부정적인 기질은 좀 바꾸고 이렇게 해서 균형 잡힌 그러한 재테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주변에 구유형이 많아서 제가 멘토 역할을 많이 합니다만 내 얘기를 잘 듣는 9번도 있고 또 듣는 척 하면서 이제 안 듣는 사람도 있고 또 들을 것처럼 하고 전혀 관심이 없거나 그러면 뭐 그냥 자기 관심이 없다고 내빼는 9번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각기 처해진 환경이 다르니 우리가 페르소나 가면을 써야 되겠죠. 가면과 자기를 구별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나쁜 것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런 내용들은 이제 머니 애니어그램이 일단 끝났으니까 다음엔 커플로 다시 여러분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플을 쭉 하다가 또 간간히 지금 이제 돈에 대해서 했지만 뭐 인간관계라든지 뭐 부모 교육이라든지 자녀 판단법이라든지 이런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를 선정해서 이렇게 머니 애니어그램처럼 중간중간에 또 영상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니어그램으로 본 돈의 내용, 성격별 돈의 태도 이런 거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좋은 체험의 기회가 됐기를 바라고요. 9개 영상 여러분들이 간간히 보시면서 길잡이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까지 또 눌러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 때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